네, 일단 1교시 키워드를 알아보는 종목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최보아 캐스터가 24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거짓된 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24시간을 쏟아붓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자, 노란통 메신저 꼭 참여하셔서 24시간 제가 중간중간에 좀 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려주신 화장실도 부분, 가고 잠도 좀 자셔야 되니까. 네, 올려주신 부분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지수가 좋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 농담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종목을 제가 딱 뽑았습니다. 오늘 명실상부 1위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쪽집게처럼 맞추실 수가 있는지 오늘 정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 진작 막판에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맞아요. 아니었거든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즘에 돗자리 좀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통 말씀해 주세요. 메신저에 네네. 굉장히 강조한 게 하나 네. 있습니다. 다들 제약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저는 반도체 맞아요. IT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없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으로 현재까지 올라온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종목을 사겠습니까? 결국 사는 건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왜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것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는 최소 1년, 길게는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 저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럼 SK 하이닉스는 장기 투자할 제목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주가의 탄력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처럼 저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하루에 뭐 2, 3% 혹은 많게는 5%, 10% 수익을 원하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노란통 메신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십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매매 성향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맞으시는 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맞으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매매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오늘 첫 종목 대림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정말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대림산업에서 정년 퇴직까지 하실 정도로 오래 다녔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옥에 있는 종각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기업보다 굉장히 잘 익숙한 궁금하네요. 기업인데, 네네. 자, 매각에 대한 이 뉴스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매각. 자, 두산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두산이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고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두산퓨얼셀이 있습니다. 자, 두산퓨얼셀은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실적이 좋지 못하니까 혹은 이 탈원전 정책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럼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결국은 화학 플랜트 사업과 또 다른 이 사업부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두 가지의 사업부를 나눠서 재상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대림산업이 없어지고, 대림산업이 대림이라고 하는 지주사로 되고요. 나머지 두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두 개 혹은 세 개의 기업으로.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오늘 떨어진 것은 그동안에 선반영됐던 부분에 대한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기업의 나쁜 뉴스는 아니었어요. 나쁜 뉴스는 아닐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할 재상장이 되었을 때 결국 가는 기업, 즉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산퓨얼셀이
보여줬다시피 그럼 말이죠. 이 대림이라는 이 네임,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브랜드로 좀 갈 가능성이 좀 그쵸. 큰 거죠. 자, 네. 브랜드가 어차피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익숙한 네네. 일이고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사업부로 분할이 되느냐, 어떠한 사업부에 힘을 더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이것을 굳이 호재 뉴스냐, 악재 뉴스냐라고 그쵸. 물어봤을 때 네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재료 노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즉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제가 만약에 대표예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의 회사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당연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본업을 가진 사업부에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부로 나눌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잘 되는 사업에 힘을 몰아주기 위한 재상장이기 때문에 저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대림산업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기 대림산업 때문에 우는요? 우선주는 네네. 저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괜히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네. 방송에서 언급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노란톤 메신저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한밤 드려보도록 김쌤. 할게요. 네. 자, 한밤 김쌤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봤습니다. 자, CSA 코스믹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거래 재개가 됐어요. 야, 거래 재개가 됐는데 언제 이게 거래가 묶였냐면요. 올해 1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이군요. 2월에 이제 이 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딱 나타나면서 금감원에서 거래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네. 자, 거래가 막히고 나서 거의 8개월 만에 지금 거래 재개가 된 오늘인데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 물어보신 분들 무조건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게 얼마였냐면요. 얼마냐면요. 네. 벌써 14,000원대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14,000원대 기업이 지금 4,000원도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8개월이 아니고 벌써 작년 2월이군요. 네. 20개월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4,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뭐 8,000원, 뭐 높게는 10,000원에 물려 네.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손절은 크게 의미 없다. 냉정하죠? 너무 냉정해요. 만약에 4,500원, 지금까지 5,000원이라면 버텼는데. 자, 매수 네. 가격이 5,000원 이하라면 손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느 정도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이상의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손절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무책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네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8,000원, 9,000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손절하라는 말은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는 또 종목 가는 섹터만 그렇죠.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지금의 시장에 관련해서는 일단 종목 이름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의미로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네. 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라 이 말도 못합니다. 왜? 자, 거래 정지가 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부정 회계가 적발이 됐어요. 자, 한 번 이상한 한 짓 하는 기업은 안 됩니다.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기업에 정말 자기 자산의 10% 혹은 5%의 소량이 아닌 70%, 80%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혹은 메이저 수급이 이러한 기업이라고 하면 코스믹 회사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던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자. 일단은 보유하되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6,000원 이상 다시 올라오면 바닥권이라는 것의 매력도는 있습니다. 바닥에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만약에 6,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노란통 메신저로 다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 덜어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덜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한 켠에 지금까지도 잘 묻어놨습니다. 묻어놨던 종목 그냥 계속 묻어놨다 생각하시고 6,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꺼내서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대표님은 확실히 주가 같으세요. 왠지 아세요? 참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이런 의미로 한밤 김쌤 들어오시라는 그쵸. 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지금 저는 어떠한 교육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냐 손실을 보냐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는 최대한 해드릴 테니 그 부분이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그다음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31만 원에 맞아요. 비중 10%인데요.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자, 물음표네요, 진짜. 셀트리온 사실 저 이번 주 화요일 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 장시작 전에 JP모건에서 안 자기네 좋아요. 나라 네.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더 올라간다. 셀트리온은 지금 고평가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왜 JP모건 레포트가 조금 불안했느냐? 2년 전에 반도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번 폭락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주 원인입니다. 네,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이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맞아요. 올라온 네네. 올린 지수와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도 그쵸. 우린 버텼잖아요. 자, 미국 증시가 맞아요. 급락했다. 따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자. 맞아요.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임상 일상 안정성까지 그쵸. 현재 지금 그리고 나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맞아요. 임상에 대한 안정 멘트들이 나온 지금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2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노란톡 메신저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오늘 제가 왜 자꾸 결정을 내드리지 못하고 그 가격대가 오면 다시 재문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주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버텼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섣부르게 지금 매도하자 혹은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 가격은 보유하되 올라가면 좋습니다. 올라가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목표가 35만 원 잡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28만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우리 또 김은수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꼭 노란톡 메신저 지금 들어오셔서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궁금한 거 많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고 김은수 학생이 한번 노란톡 메신저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주가와 같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정말 못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매매하는 방법 자체도 상당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테마주에서 1등주는 뭔지, 어떻게 이게 상한가를 가서 어떻게 이 종목이 왜 수익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수익의 계좌가 탄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은 저희가 명실상부 당연한 얘기죠. 그러한 제시, 그러한 전략, 정확한 전략 김쌤이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우리 오픈 채팅방 김쌤의 잘생긴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사칭방이 많기 때문에 500명 이상 되어 있는 이러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아는 게 아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고 실행하는 것만큼 돈 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어서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테라젠 이텍스는요, 제가 2주 전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하신 분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알려드렸으니 만약에 2주 전에 사신 분들 기준으로는 보면 약 15% 정도의 수익이 나 있을 지금 구간인데 그때 미처 사지 못하고 어제 상승했을 때 종가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추가로 코멘트를 드려보면 테라젠 이텍스 우선은 보유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장의 반도체 IT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요, 전반적으로 섹터가 강한 흐름이 아니고 개별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가는 기업이 더 간다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통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이 테라젠 이텍스를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뭐 2주 전에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 사셨던 분들에게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지만 늦게 사신 분들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벌써 세 번째 돌파를 하기 위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돌파 시도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즉 미국 증시가 조금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테라젠 이텍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 리스크 관리보다는 용기 있게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테라젠 이텍스를 전체 계좌에서 많게 뭐 전체 100% 중에 30% 이상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30% 이내의 비중을 사신 분들, 뭐 5%, 10%, 15%, 20% 비중을 사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되냐? 가는 기업이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더 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치료제 관련 기업들 혹은 큐리언트나 테라젠 이텍스처럼 실적 혹은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들이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 자 컴투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인데요. 자, 컴투스 뭐 아무래도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컴투스가 아닐까 싶은데 자 11만 8,900원의 비중 15%를 말씀 주셨어요. 자, 저는 매수 가격도 굉장히 좋고 평단가도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주봉을 보시면 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수가 고점일수록 종목들은 낮은 위치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드렸는데요. 딱 그거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부합하는 종목이라서 컴투스 저는 뭐 16만 원까지 한번 재차 이번에는 정말로 돌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16만 원이라고 해봐야 최근에 기록한 박스권의 중간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6만 원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컴투스 문의 주신 분들 저는 일단은 수익 중이시니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유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원익 IPS예요. 자, 원익 IPS. 자, 원익 IPS인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 IT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럼 오늘 블라인드 종목도 여기와 관련돼 있나요? 그렇죠. 여기가 관련이 있죠. 역시 말하는 거에 답이 그렇죠. 있어요. 자, 원익 IPS를 물어보신 분 평단가가 정말 디테일하게 왔어요. 32,647원 이렇게 원 단위까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참 보유 종목이니까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말아라. 자, 걱정하지 말아라. 돈 워리. 돈 워리. 왜냐?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자, 앞서 최보아 캐스터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왜 좋았냐? 엔비디아에 대한 신규 수주 모멘텀이 하나 있었고요. 네.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최대 통신사, 미국의 최대 통신사와 5년의 이 계약 수주를 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은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그렇죠. 호재. 훨씬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원익 IPS의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원익 IPS 수익권이시기도 하고요. 비중만 늘리시지 않고 한번 목표가를 이번에 4만 원을 좀 넘겨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교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종목 상담을 총 6개의 종목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통 방송에서 4개에서 6개의 종목을 하려 합니다. 이게 넘어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노란톤 메신저에 항상 매주 금요일 밤 이렇게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리거나 라이브로 하지 못했던 것은 장중에 혹은 장 마치고 해드리니 보유 종목과 매수 가격 네.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냐면요. 전문가님, 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수익 중이신 건지 아니면 전체 계좌의 몇 프로를 사고 네. 계신 건지 그걸 비중이 모르니까요. 중요해요. 네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꼭 적어 주셔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 아셨죠? 자,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림산업은 호재이고 CSA 코스믹은 계속해서 일단 보유하면서 6,0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자, 컴투스도 16만 원대까지 보고 원익 IPS 걱정 없고 테라제 이텍스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교시 끝내고 잠시 물 한 잔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